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. 고 박원순 시장 등 광역단체장 2명이 중도에 사임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송구하다,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.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. 박주민 의원과 현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해찬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사과를 한 배경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예,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연이어서 부산, 서울 이렇게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중도의 임기를 그만둬야 됐었던 네. 사안이 발생했고,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을 지지 못했던 부분들, 음. 또 그 과정에서 관련됐었던 사유, 뭐 네.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예.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피해자 신상털기 내지는 2차 가해를 불러왔다. 이 대표의 사과가 조금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예, 뭐 이해찬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직접 사과를 했고, 직접 사과는 아니지만 고위전력회의 이후에 대변인을 통한 사과가 또 있었습니다. 네네.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장례 기간이었고 또 주말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사과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 관련해서 질문이 좀 오고 있어요. 2913번님 같은 경우 법조인이셨으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해찬 대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 차원에서 사과도 하는 마당에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걱정됩니다.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법률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씀 또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네네.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진상 규명이 좀 진행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사람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고소인 이렇게 드라이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피해 호소인 혹은 피해 고소인이란 단어를 주요 인사들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거겠죠. 네, 아무래도 뭐 법률적인 표현은 고소인 뭐 또는 음. 고발인 이런 표현이 좀 더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. 예, 네, 법률적으로 봤을 때. 네, 이해찬 대표가 오늘 사과하면서요.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리고 서울시 역시 대변을 통해서 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. 그리고 이 고소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에 대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조사단에 이 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벌써부터 조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의 조사가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. 법적 권한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무슨 뭐 강제적인 어떤 그 음. 조사 권한을 상정한다면 그건 이제 수사가 될 텐데요. 네. 수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공소권 없음 판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러 사유들이 이제 새로 이제 뭐 제기되는 사유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. 지금 당장 그 수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의 조사를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수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
여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조사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. 직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정무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?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. 그런 인사들은 또 조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조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예. 만약에요, 의원님, 이 민간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좀 명쾌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당 차원에서 조사도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조사의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. 사실 당 차원도 어떤 강제 수사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정무직 공무원들이 또 당 소속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당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겠고요. 네네.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.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여야가 내일 개원식을 드디어 갖기로 했습니다. 법에 따르면 7월 15일 오늘부터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이제야 개원식을 열고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.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?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네.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원 구성과 개원 관련된 협상을 주로 한 것이죠. 네. 이제 원 구성과 개원에 관련된 협상을 마쳤으니까 이 공수처법 시행 그리고 공수처 출범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. 네네. 그래서 야당 쪽에는 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좀 요청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압박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니까 일단 그 결과를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. 계속 좀 일종의 버티기로 나가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. 지금 그냥 이대로 시간을 흘러보내기만 하기에는 너무 좀 무기력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,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그 설득 또는 압박을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시간과 절차는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예. 야당이 그 헌재의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결국은 후보 추천을 안 할 테고, 물론 이제 협상의 어떤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뭐 플랜 B나 플랜 C가 있습니까? 글쎄요, 만약에 진짜 정말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도 하고 또 압박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네. 그때는 뭐 다른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. 예. 관련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발언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.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? 글쎄요,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딱히 해답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공수처 관련해서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박주민 의원님이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? 네. 네네.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,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건데, 기본적으로 법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저는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관련된 법을 20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, 그렇죠. 네네. 어, 그렇지만 이제 입법에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. 네네. 잘 아시겠지만,
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 중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지방자치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에 의해서 임기 중간에도 해임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좀 국민에게 좀 더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여졌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. 그래서 임기 중이라도 불법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에 의해서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발의했고요. 네. 이번 21대도 저 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분 이상, 3분 정도가 벌써 이제 국민소환제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도 많아서요. 네. 20대 국회 때보다는 좀 더 힘있게 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동참해 주신 의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? 이번에는?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은 숫자까지는. 못해서요. 네. 뭐 지난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발의했지만 좌절됐고요. 그러나 네. 이번에는 어쨌든 의석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전망을 좀 밝게 봐도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는 네.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20대 때도 입법에 성공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저희 당 공약에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에 성공은 못했지만 많은 논의는 돼 있었기 때문에 네. 이번 21대 때는 20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입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